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오늘은, 파이퍼, 네, 제 오타고요. 네, 파이퍼 클립을 활용해서, 서플라이 체인 공격에 대해서 좀 기초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란 뭐냐면, 공급망 공격입니다. 예, 공급망이 뭘까요? 여러분이 해커라면, A라는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있어야 되지 않지만, A라는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A라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낼 겁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쉬운 단계, 그 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나 영선 업체죠. 예, 영선 업체나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거점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A 기관을 파괴시키는 것이 공급망 공격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공급망 공격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떤 웹서버를 탈취해서 공격하는 패턴도 있지만 콘솔 PC나 서버 관리자의 그런 특정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예전에 강의 들었던 키로거를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파이퍼 클립입니다. 예, 파이퍼 클립. 이 파이퍼 클립은 뭐냐면, 이게 파이퍼 클립은 그냥 모듈이고, 예, 그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클립보드. 예, 그, 뭐, 윈도우나, 뭐, OS나, 맥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뭐, 등, 로이드? 예, 등. 여러 가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컨트롤, CTRL, 컨트롤 플러스 C 하고 V. 예.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이게 간단히 하면 복사하고 붙여넣기잖아요. 근데 이거가 그 OS에 어디에 저장되게 되냐면 뭐 특정적으로 메모리가 뭐 되겠지만 그것을 통칭하는 것이 클립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복사했던 그 값이 이 OS에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임시 저장소에 잠깐 저장이 됐다가 이거를 불러올 때 그걸 다시 불러오는 거죠. 예. 다시 이해하셨나요? 클립보드가 컨트롤 C를 했을 때 내가 입력했던 예를 들어 제로미니 제로미니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떤 특정 위치에 클립보드라는 데에 저장이 되게 되고 다시 이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컨트롤 V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키로거보다는 이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공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점으로도 이제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로미니라고 입력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아시거든요. 비트코인 주소가 엄청 복잡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예, 하여튼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뭐 서플라이 체인 공격도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나는 간단하게 돈을 벌고 싶어. 쉽게. 그러면 이런 악성 코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주소가 이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희생자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주소를 하나하나씩 입력할까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이거 그냥 보통 여러분들 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그런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 비트코인 주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특정 패턴이 있을 때 복사해서 제 비트코인 주소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코드예요. 제 그 비트코인 주소예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돈을 보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그런 인증 절차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월렛 주소만 알고 어떤 얼마 보낼까만 알고 그렇게 해서 딱 보내면 그냥 바로 돈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클립보드에서 그 값이 들어왔을 때 바꿔치기해서 다시 가면 제 그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실제 이런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뭐 서버 운영자라고 하면 100개 이상 뭐 그런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패스워드를 어디서 뭐 복사해서 붙여있겠다 하면 그 패스워드가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겠죠. 예.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로그를 쌓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그럼 정보가 필수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탈취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선행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면 이 파이 네,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먼저 이 파이퍼 클립이라는 모듈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듈이 설치가 돼야 되고 이건 간단하게 PIP 인스톨해서 설치하면 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이 3.7번입니다. 파이썬 3.7.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요새는 지금 2점대는 이제 그 만료가 될 예정이잖아요. 만료됐나? 하여튼 여러분 이제 3 버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7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 그 상위 버전에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전 버전에서는 아마 될 겁니다. 하고 이 파이퍼 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카피하고 페이스트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제가 앞으로 짜는 코드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아마 쉽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그 안에다가 살만 붙이면 될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 코드는 3초 동안 그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특정 값이 입력됐을 때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값이 또 다른 값이 입력됐을 때 이것을 아까 전에 제가 비트코인 주소 바꿔치기도 있잖아요.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실제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라고 좀 악의적인 생각을 좀 가질 때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클립보드라는 게 요새 안드로이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복사를 하면 다른 것을 또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데이터가 날라가죠. 그 전에 있던 데이터가 날라가죠. 근데 이 클립보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 특정 값을 내가 뭘 입력했는지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로깅 프로그램으로도 유용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좀 이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만들어내는 코드가 뭐 3초, 뭐 5초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 전산학적으로는 폴링 모드라고 합니다. 폴링 모드. 그리고 인터럽트 모드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이 폴링하고 인터럽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폴링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5초마다 와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네, 갑니다 하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체크.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비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밥 먹어라 한번 외치고 제가 응답을 했을 때 밥을 먹는 거죠. 밥 먹어라 네 하면 가는 거고 밥 먹어라 갑자기 이제 좀 있다가 어머니가 어떤 일을 끝내시고 그렇죠 밥 먹으라 했을 때 바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폴링하고 인터럽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할 게 프로그램 항상 짜실 때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럽트. 왜냐면 이 폴링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5초 동안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5초 동안에 그런 귀중한 시간에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게 공백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폴리하고 인터럽트 모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기초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바로 코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파일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 해 봅시다. 파이퍼 클립. 파이퍼 클립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딜레이 함수를 쓸 거죠. 그래서 타임으로 입력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파일 오픈. 어떤 것을 데이터 저장하는 거죠. 파일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이걸 테스트로 저장할 겁니다. 리졸트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머리가 아파. 네, txt 하고 모드는 A, 네, add 이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드 W가 있어요. W, write A는 추가시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while 구문을 넣을 겁니다. while은 1 아시죠? 무한 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돌 때마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마다 체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주석 처리를 할게요. 프로그램을 항상 만들 때는 특정 라이브러리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그 모듈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듈 임포트가 정확하게 되는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게 간단하니까 뭐 두세 개나 되는데 뭐 10개나 20개나 그런 거가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데스크톱 여기에서 정확하게 되는지 파이썬 테스트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인풋가 되는 걸로 확인하고 쓰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무한 루프 돌고 체크를 하는데 뭐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슬립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슬립 3초 동안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파이퍼 클립 페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잖아요. 복사. 그러니까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했을 때 찍히는 거. 컨트롤 V 했을 때. 그러니까 복사한 값이 A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로 미니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C 딱 누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컨트롤 C로 누르면 요게 그 값이 A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장을 해야죠. 우리는 탈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A하고 그 다음에 좀 끊어서 만듭시다. 왜냐면 개행을 넣읍시다. 개행 넣지 않으면 좀 더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 write 해서 그 값을 A 읽은 값을 이제 그 F라는 그런 값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if A 항상 여러분들 중요하셔야 하는 게 파이썬에서는 인덴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exit를 복사를 하면 프린트는 end 끝나고 바로 브레이크 문으로 해서 이것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if a가 또 만약에 who are you 이렇게 입력했을 때 파이퍼 클립 copy you hacked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클립보드에 복사된 값이 who are you라고 나오면 you hacked로 바꿔서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break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돌려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소스 코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게 치셔도 되죠. 근데 제가 그 GitHub에 올려놓을 겁니다. GitHub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되죠? 체크. 그러면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기서 노트패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그 테스트 파일가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바탕화면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의 악성 코드는 어디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구석탱이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파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게 숨긴 모드로 해놓고 또 더럽게 인코딩을 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죠. 네. 저는 그 뼈대를 알려드린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로미니를 일단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네, 복사했어요. 복사하고 계속 체크되고 있죠. 계속 체크. 그 다음에 AA를 또 복사를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한번 써볼게요. 비밀번호, 패스워드, 패스워드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리고 먼저 EXIT를 해볼까요? 나가볼까요? 이걸 딱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면 좀 있다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느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그 킬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악성 코드에서 킬 스위치. 예, 킬 스위치. 그리고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end exit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끝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로미니를 복사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또 누르고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who are you 이거를 복사를 하면 이게 꺼지고 그 클립보드는 뭐라고 나온다고 했죠? you hacked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컨트롤 C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저는 키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여러분 키 소리 안 나죠? 그리고 부족하면 you hacked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코드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기초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드를 좀 응용을 하면 좀 많은 데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느 때 쓰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문자열이 입력됐을 때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 바꿔치기 할 수 있고 킬 스위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킬 스위치. 그 킬 스위치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이렇게 값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다 나오면 이거 그냥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컴파일 하면 그냥 다 평면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꼬을까요? 예.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죠. 예.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해서 그 특정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응답값을 받아서 이 파이썬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게 값으로 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특정 사이트라고 하면 그 특정 사이트가 막 바뀌게, 시간마다 바뀌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기가 좀 그렇고요. 그건 향후에 제가 또 고급 과정에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네,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연습보다는 좀, 해킹 이런 거는, 진짜 남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생각하지 못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